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랠리를 펼치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좀 더 겪으면서 다음 랠리를 위한 다지기에 나설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랜 B의 경우에는 연내 10만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초 11월 9만 8천 달러, 12월에는 13만 5천 달러라는 전폭적인 전망을 내놨었고, 워낙 11월 이전까지 그의 예측 적중률이 높았던 만큼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는데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카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점을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대규모 매수벽의 존재를 확인했다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대규모 매수벽은 보통 바닥 신호였던 만큼 이제 곧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가 미국의 지불결제 사업자 그룹 FPC 부의장으로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제 관련 단체에 합류한 게 뭐 그렇게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체는 비자, 월마트, JP모건 등은 물론 미국 연준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페이먼트 혁신과 관련해서 기존의 레거시 금융과 암호화폐 핀테크 기업이 하나로 수렴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리플의 변화하고 있는 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 2024년까지 글로벌 대기업의 20%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아메리칸 뱅커 설문조사 결과 미국 은행의 40%가 내년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왜 전 세계가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화 없이 4만 7천 달러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칫 4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태여서 여러모로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9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아주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에서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연말 전망과 관련해서 먼저 플랜 B는 자신이 주장했던 연말 10만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에 10만 달러에 가려면 작은 기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10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S2F 모델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S2F 모델이 유효하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S2F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밴드 아래로 내려왔었던 3번의 사례를 지목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밴드의 하단이지만 S2F 모델의 예측 범위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S2F 모델을 발표했던 2019년 3월에도 비트코인이 밴드 하단인 4,000달러 아래에 있었다, 하위 밴드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플랜 B는 자신의 예측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예측이 빗나갔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카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카포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파이넥스의 대규모 매수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파이넥스 가격과 거래량 차트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매수벽은 통상 바닥 신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수벽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다른 차트도 함께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현재 비트파이넥스에서는 4만 5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사이에 대량 매수 주문을 내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상황과 카포의 분석을 종합하면 44,000달러 부근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붙게 되면서 이 부근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비트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코인은 디센트럴랜드 마나로 나타났는데 1년 수익률이 무려 4,000%가 넘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1년 전 90원대 수준으로 100원도 되지 않아서 엽정 코인이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1년 만에 4,000원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디센트럴랜드의 시세 상승폭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승률을 보인 것은 보라 코인이었는데 최근 1년 동안 2385% 상승률을 보였고 대부분의 시세는 최근 2달 동안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라의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 5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를 보라의 개발사인 웨이투빅과 합병하면서 엄청난 시세 상승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NFT 코인 가운데 하나인 칠리즈의 경우에도 1년 전에 15원 수준이었던 게 현재 3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인 크레이그 드윗이 미국 지불결제 사업자 그룹 FPC 부의장으로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FPC 미국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그룹에는 리플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FPC는 CBDC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CBDC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리플이 이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저 그런 단체에서 리플 책임자가 감투 하나 쓴 수준으로 보기에는 회원사들의 면면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암호화폐 혁신에 가장 적극적인 레거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이 단체에 가입해 있고 JP모건과 월마트, 웰스파고도 회원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연준 역시 회원사라는 겁니다. 더욱더 빠른 결제 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기존의 레거시 금융의 상징들이 하나둘 모여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이런 모든 컨셉을 가지고 있는 리플이 부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리플이 글로벌 결제 혁신에 있어서 이미 기존 레거시 금융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EC와의 소송으로 여러모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게 하지만 핀테크 혁신, 블록체인 혁신에 있어서 리플은 이미 시장의 검증을 마쳤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CBDC와 관련해서는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CBDC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앙은행들의 CBDC를 하나로 엮어서 리플넷 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번 FPC 부의장 감투 이슈는 꽤나 더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이더리움을 엄청 칭찬하길래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웹3 프로토콜 더 그래프가 주최한 암호화폐 행사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과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제시하는 기회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크리 전 대통령은 이더리움이 금색이 가장 혁신적인 분산형 기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2024년까지 전 세계 대기업의 20%가 디지털 화폐를 결제와 가치 저장, 담보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트너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법정화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시경제 압력은 더 많은 CFO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게 만들 것이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결제와 디파이 투자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분석을 아메리칸 뱅커가 제시했습니다. 아메리칸 뱅커의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권의 최고 경영진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전통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뱅커는 최근 2022년 은행 전망을 발표했는데 설문 참가자 40%가
내년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는 이미 고객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는 2022년에 고객의 암호화폐 소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한 경우는 2% 수준이었는데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약을 위해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놓고 실체가 있다 없다, 거품이 꼈다 안 꼈다 이런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큰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투자하고 있고 기존의 금융권들은 이런 고객들의 추세 변화에 반응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